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치입니다. 오늘은 NFT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좀 거의 돌풍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NFT에 대한 바람이 매우 크게 불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해서도 뭐 엑스인피니티나 뭐 샌드박스, 플로어 같은 것들이 있다면 스포츠 관련해서도 칠리즈 같은 것들이 이제 NFT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동영상 쪽에서도 세타가 이제 NFT 쪽으로 더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거래 플랫폼 중에서도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거래량이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죠. 뭐 테조스도 이제 테조스 기반의 칼라미트가 출시돼서 지금 하고 있고, 또 홍콩에 베이스 둔 그 FTX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솔라나 기반으로 NFT 거래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NFT가 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 계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에서는 아직은 좀 뭐 미술품이라든지 그런 예술품 쪽으로 좀 더 비중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SNS 쪽에서도 NFT 쪽이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예술품에서 한정되지 않고 범위가 많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거죠. 특히 SNS 쪽에서는 틱톡 먼저 보면, 틱톡은 지난 10월 1일에 이제 발표를 했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릴라스 X라고 하는 그 틱톡에서 매우 인기 있는 그런 그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릴라스 X를 비롯해서 자 인기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지난 10월 1일에 발표를 하기로 했고요. 트위터 또 유명하죠. 트위터 공동 창업자인 그 잭 도시가 처음 시작할 때, 15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지금 막 내 트위터 계정을 설정했다고 하는 그 태초의 트윗이라고 하죠. 태초의 트윗이 290만 달러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경매에서 290만 달러면 얼마나 되나, 한 32억 33억 그 정도 되나요? 페이스북 역시 이제 호라이즌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이제 NFT를 만들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금융사업 부분에서 페이스북 파이낸셜이 NFT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지갑인 노비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라이즌 마켓플레이스하고 노비가 연동된다고 하면 NFT를 만들어서 거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페이스북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동영상 전문 채널 유튜브 55초짜리 동영상이 76만 달러에 팔리게 됐습니다. 76만 달러면 한 8억 9천, 9억 가까이 되는 돈이 되겠죠. 이게 최근 영상도 아니에요. 2007년에 유튜브에 올라왔으니까 벌써 14년이나 된 그 영상이 76만 달러에 그 영상으로 만든 55초짜리 NFT가 76만 달러에 낙찰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동안의 NFT가 예술품이나 뭐 그쪽 미술품 같은 데서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약간 단편적으로 시작됐다면 이제 뭐 NBA 같은 경우에 농구 경기하는 그런 영상들을 모아서 또 NFT를 만들기도 했는데, 갈수록 이제 영상에 좀 특화된 시대가 되다 보니 그런지는 몰라도 영상적으로도 NFT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또 생기더라고요. 과연 야동도 NFT가 나올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동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유튜브도 이제 많이 이제 NFT를 제작을 하고, 과연 야동, 이때 야동이 야구 동영상이 아닌 거는 아시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5천만 명이라는 사용자를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이제 누가 발표한 게 있는데, 비행기는 한 68년이 걸렸고, TV는 22년, 유튜브는 4년, 페이스북은 3년이 걸렸는데, 폰허브는 19일밖에 안 걸렸더라.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이 수치의 뭐 근거나 타당성, 뭐 진위 여부보다는 그 정도로 약간 성인 사이트라든지 19금에 대한 아이템들이 사람들에게 전파력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블록체인이 활성화되고 특히 NFT가 바람이 불 때 과연 야동은 어떨까? 그래서 좀 더 유튜브나 틱톡에서도 그 이야기했었지만 동영상 쪽의 NFT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NFT를 만든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위변조와 복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랄까 매력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영상 NFT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아까 틱톡, 유튜브를 잠깐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쪽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는 카카오에서 이제 그라운드 X를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라운드 X에 이제 클레이튼을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크래프트 스페이스라고 NFT를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크래프트 스페이스를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것들은 이미 뭐 오픈시라든지 다 거래 가능하고 또 뭐 카카오 연동해가지고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립 드롭스라고 이건 NFT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도 좀 움직이고 있고 다른 사설 작은 회사라고 하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카카오에 비해서는 작은 회사 민트클립이라는 곳이 유튜브에 올려있는 영상을 NFT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트클립에서 서비스 론칭하고 난 뒤에 BTS의 버터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이제 뭐 만들어서 이제 영상 입찰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하네요. 또 유튜브 최초의 동영상인 미 에터주 같은 영상도 이제 NFT를 만들어서 입찰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민트클립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민트클립은 유튜브에 영상을 하기 때문에 구글 로그인이 필수적인데 구글 로그인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본인 확인 때문입니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트위터에서 자주 작품 올렸던 코빈 레인볼트라는 그 디지털 아티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동의도 없었는데 누가 NFT를 만들어서 이제 그 공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양반 입장에서는 뭐야 내 작품인데 왜 내 허락도 없이 왜 만들어져? 되게 좀 뜨아한 그런 거죠. 그래서 민트클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활용하기 때문에 구글 계정으로 꼭 로그인을 해서 본인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화 쪽에서도요. 블룸필리웍스라고 하는 좀 아주 규모가 큰 영화 제작사는 아니지만 블루필리웍스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장난감 할머니 방행자라는 영화를 15개 시퀀스로 나누어서 NFT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 내용은 손재영이라는 분이 이제 그 손녀와 같이 있는 이야기를 다룬 건데 손재영이라는 분이 일제 시절에 조사 김정희가 그린 그 세한도를 일본에서 찾아오신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한글 정체성 확립에 노력 가지고 교육 사업도 많이 하셨던 한때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담긴 장난감 할머니 방행자라는 것도 15개 시퀀스로 나누어서 NFT로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블루필리웍스는 영화를 NFT 작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주 MBC하고 역사 유튜버로 유명하신 황현필 그분하고 같이 임진왜란 배경으로 한 진주성도 제작하고 NFT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황현필 이분 저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시는 분인데 저도 즐겨보는 역사를 좋아해서 즐겨보는 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래서 영화까지 NFT가 많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복제 불가능이라는 거, 또 유의라는 거 그런 매력 때문에 특히 동영상 쪽에서는
충분히 매력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FT 시장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뎁레이더라고 블록체인 전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지난 7월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세계 NFT 거래 규모가 25억 달러라고 합니다. 25억 달러면 대략 한 3억 가까이 되는 3조 가까이 되는 돈이 이미 그 NFT가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게 1년 전에 그 비교했을 때는 1년 전에 1370만 달러 규모였다고 하니까 1년 만에 180배 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올 1분기에 거래된 금액만 해도 이미 작년 1년 거래된 금액을 초월할 정도로, 그 다음에는 계속 쭉쭉, 역시 NFT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적 흐름을 좀 살펴보면 확실히 NFT가 가진 그 여러 개로 동시에 만들어서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체 가능한 토큰이 아닌 non-fungible 토큰, 대체 불가능한 유일성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그 저작권이나 복제 방지를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이기는 합니다. 근데 과연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야동도 NFT로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금 이제 회의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우선은 흔히 야동이라고 하는 포르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포르노가 불법입니다. 근데 옆에 일본은 포르노가 합법이죠. 또 미국도 포르노가 합법이고 유럽의 상당 나라도 포르노가 합법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포르노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이야기되는 야동들은 사실 불법 복제를 통해서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NFT를 만들었다 그러면 미국에서 만들던가 아니면 일본에서 그 제작자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은 아직 아날로그 재팬이라고 별명을 할 정도로, 실제 일본은 우리는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스트리밍 같은 것이 이제 완전히 일반화됐다면 일본은 아직 DVD가 더 일반적입니다. 그 은행에서도 아직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 도장 찍는 기계를 이제 막 개발해서 만들고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정도의 좀 너무나 의외의 그 아날로그적인 것을 지키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과연 일본에서 그 야동을 NFT를 만들까? 라는 일단 의문점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야동은 NFT를 못 만들겠다고 하는 제가 드는 가장 큰 생각은, 블록체인은 생성부터 모든 거래 정보까지가 다 기록에 담길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블록체인이 가진.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것도 될 수 있죠. 거래를 했을 경우에 현금 거래가 아닌 모든 거래 기록이 다 남는 카드 거래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즉 이런 야동을 우리가 샀다고 하면 처음에 누가 만들었어? 만든 거야 만든 제작사에서 만들겠죠. 만들었어. 그럼 누구한테 팔렸다. 그 다음 누구한테 팔렸다. 그럼 누구한테 팔렸다. 그 판매된 기록까지도 다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 이력이 다 남기 때문에 차후에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되게 각광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지만, 야동 같은 경우에는 과연 내가 이걸 샀다는 흔적 기록이 다 남기를 원할 것인가, 소비자들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포르노가 불법인 나라에서는 그걸 사고 내가 갖고 있을 경우에는 모르겠죠. 하지만 내가 되팔았을 경우에는 그게 계속 기록에 남을 텐데 언젠가 걸리게 되면 내가 불법을 자행했다는 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서도 DVD를 많이 사는 이유가, 특히 일본은 아직도 신용카드가 안 되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저는 코로나 때는 못 갔지만
2년 전만 해도 일본 출장을 갔을 때 신용카드를 못 쓰는 곳들이 꽤 있어서 꼭 현찰을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아마 일본에서도 야동을 DVD로 사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신용카드가 아니라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추측이 될 수 있겠죠. 즉, 다 현금으로 암암리에 유통되기를 원하는 거지, 모든 거래기를 다 남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 NFT 자체에 대해서는 유일성, 원본임을 증명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위변조와 복제 방지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각광받을 수 있고 계속 그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더 발전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하지만 야동 NFT는 딱히 그렇게 뭐 도입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한참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